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국회 이야기 하기 전에 당내 문제 사실 확인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젯밤에 전수조사를 하신 거고 네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법 마무리할 때까지는 원내대표직 유지하고 마무리되고 나면은 직 내려놓는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박영선 원내대표가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탈당 여부 또 당내 당무로의 복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는 예. 김원기 국회의장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님 등의 탈당은 절대 해서 안 된다라는 그 만류가 가슴에 매우 와닿더라. 이런 정도는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탈당 고민은 일단 완전 끝났다기보다는 접은 건 맞다는 말씀이세요?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당 사무총장과 예. 원내수석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날 것으로 오늘 예측이 되는데요. 예. 거기서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예. 결심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문 이제는 열어야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또 참여해라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답변은 뭔가요?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들어서 특히 국회법 선진화 조항을 들어서 의장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 없고 더더구나 직권상정도 천재지변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법리를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신조어를 만들으셨더라고요. 국회의장께서. 뭔가요? 네, 그거는 이제 이거죠. 의사일정 직권결정이다. 이런 표현인데 국회법 76조 2항에 근거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가요? 저는 의사일정 작성 권한이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표시한 건데 예. 의사일정 직권 결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신조어입니다. 이거는 직권 상정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의 단독 소집도 아닌 국회의장의 소집도 아닌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일정 부분은 수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열 수 없는 것을 지금 연 거다. 이건 국회법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고뇌가 묻어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코 26일 본회의를 하겠다 하시겠지만 의장님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서 더더군다나 이 91개 의안을 직권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직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장이 지금 선언은 하셨지만 26일에 정말로 열진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만약 열면 참석 안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집사람은 밥은 해주더라고요. 예. 지금 어제 또 대통령이 부르시니까 또 주로 또 가셔가지고 또 그랬는데. 새누리당이요? 어찌됐든 저희 당의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봉합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완구 대표님과 저희 당의 박영선 대표님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여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일에 단독으로 문 여는 일은 그 전에 없을 거다. 사전에 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동의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그 의장께서 그래도 본회의 날짜를 멀리 감시 잡았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탈당 여부가 최종 결정나고 만에 하나 이제 당무로 복귀하신다면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어려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도 산적해 있고 국민들이 지금 밥값 하라고 전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질타를 하고 있다. 국회를 어떻게 더 이상 공전 상태로 놔둘 수가 있겠는가. 빨리 문 열고 하다못해 단독 국회를 열더라도 국민들은 이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난 3개월, 5개월이 제 국회의원 생활 2년 반여 중에 가장 힘들고 고된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국회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를 회의체를 열고 안 열고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으나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일을 한다 안 한다에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을 하는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입법을 한 게 제로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 여러 가지 통계상 지금 19대 국회의 전반기에서의 실적, 법안 통과 실적은 18대 국회의 상반기보다 더 높습니다. 아하. 그런 점은 많은 분들에게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의장께서도 직접 표현하신 건데 지금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91개 법안 중에 의안 중에 87개 법안이 예.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의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마치 민생을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정부 여당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호도고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의 민생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함께 같이 좀 진정성을 갖고 처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국회 일정 연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거를 이제 김현정 우리 진행자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렇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지금 이 부분을 여쭙냐면요. 어제 대통령께서 네.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요. 어제 대통령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생각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희 당 의원의 사생활 관련 발언이 아마 대통령을 많이 자극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이요. 제가 또 실명을 드리는 예. 그러나 그 이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 충분히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 그러나 거기서 삼권 분립이나 사법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는 대통령 스스로나 청와대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국회에 나와서 일단 사실상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의 방식과 절차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결단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2차 합의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회에 특히 여당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결단이니까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여기다 갖다 끼우지 마라.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서로 맞지가 않는 발언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하셨던 간에 예.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입법부의 문제는 또 입법부 내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는 플러스 알파의 현실적 대안을 이제 얘기할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제 당무에 다시 복귀를 하시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좀 아직 그러면은 언제 하실지 이런 스케줄은 알 수 없는 거군요. 오늘 이제 당의 공식 라인인 당무와 원무의 책임자인 당 사무총장과 원내 수석부 대표를 만나실 예정입니다. 예. 박영선 대표께서 거기서 최종적인 보고를 받고 예.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듣고 그런 다음에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대변인으로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시자마자 다시 여당과의 협상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이번 저희 당 의원들의 그러니까 여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까지 만났습니다.